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산 과수농장과 행군에 앞서 보천보 전투승리 기념탑 앞 교양마당에서 출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초상기를 대화 앞에 모시고 보천보를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경리한 아버지 장군님께서 14살 어르신 나이에 그 험한 천고의 밀림과 가시덤불을 지시며 이루어주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축제의 답사길의 여러분들은 지금 막 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처음으로 걷는 이 행군길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다 해도 우리들의 행군길을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 장군님을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서로 덮고 이끌어 발걸음도 씩씩하게 혁명성산 백두산에 따르겠습니다. 역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답사 행군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사령부 지휘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처와 경찰관 주재소를 비롯한 보천보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천보 혁명전적지의 사령부 지휘처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볼수록 우리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과 같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은 없구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답사 행군 기간에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들마다에 아로 새겨져 있는 백두산 3대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 싸움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선구시대의 참된 계승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7돌씩 다가오고 있는 속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은 만주대 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주체미술 발전을 위해서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 만수대 창작사 사업을 현지에서 2차례나 지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78년 6월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5일과 10일 무려 그 2차례에 걸쳐 우리 만수대 창작사를 현지에서 친히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 작품들과 조선화 창작단, 벽화 창작단에 전시한 미술 작품들을 친히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체의 최고 성지 금상 기념공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높이 모신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들,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만수대 창작사를 위력한 대미술 창작기지로 꾸려주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영다하여 오신 경리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올해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창작사를 찾으시어 노동계급의 수령영상 창조를 핵으로 하는 주체미술 발전에 희망한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창작사의 창립으로부터 그 발전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바쳐진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 많은 명작 상작 성과로 강성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심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접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이명박 역적 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철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 노동계급이 끌어내는 저 재물은 전추에 용납 못할 득대형 도발 행위를 저지른 역적 패당과 결의 불안당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가할 종알이 되고 억센 배무의 강판이 되어 적들이 아성을 단숨에 불태울 군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강철 증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료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기술력 진환과 새로운 탈산 및 합금 방법이 도입, 남비 공정 작업이 합리화한 등 새로운 기술력 진환들을 대담하게 창안 도입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철강제 생산을 3배 이상 늘리며 이명박 역적 패당과 오직 총대로 결판을 낼 기세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이 수뇌부 둘이의 일심단결하여 이명박 역적 패당을 비롯한 불안당들을 일거이 경력 초탕하고 이 땅에 보란듯이
사회주의 강성격을 일도 세워야 말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접한 용남 배수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리명박 육적 회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배수리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용남 배수리 공장의 노동계급은 역적 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중어에 넘쳐 있습니다. 이번에 리명박 역적 패당이 저지른 반기는 온 민족을 경악케 하는 동족 대결이며 그 무엇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우리는 리명박 역적 패당의 시대착오적인 무분별한 도발 행위에 1100배의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 노동계급은 멸족의 기상으로 배수리 작업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돌파전으로 새로 제작된 선체 접촉 장치와 플라즈마 절단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배선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평군 산림경영소에서 양묘장을 확장하고 나무목 키우기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산과들을 더욱 푸르게 하는 데서 나무모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곳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높이 세운 나무모 생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확장하고 평양 단풍나무와 창성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50여 종의 많은 나무모를 심었습니다. 이들은 계절의 특성에 따라 튼튼한 나무모들을 키워낼 수 있는 생산 토대가 그전이 갖춰진 데 맞게 물주기와 비료주기, 김매기를 비롯한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지난해에 비해 나무모 생산을 1.4배로 늘렸습니다. 보천보 햇불상 체육경기대회 배구 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배구 경기는 4.25 팀과 평양팀을 비롯해서 남녀 여러 단체가 참가해서 2차 연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8일 오전에는 4.25 팀과 기관차 팀 간의 2차 연맹전 남자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4.25 팀이 기관차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보천보 햇불상 체육경기대회 남자 배구 경기 종합순위를 보면 1등은 4.25 체육단, 2등은 압록강 체육단, 3등은 평양체육단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60만 세 시위 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85년이 되는 오늘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100년 숙적 일제의 과거 제약을 반드시 결산할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들도 전시되었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전의 야만적인 무단 통치를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문화 통치로 바꾼 일제는 악명 높은 고등경찰 제도를 내오고 애국저민들을 마구 체포 학살하는 것과 함께 대륙 침략을 위한 식민지 약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이러한 때인 1926년 6월 조선 봉건 국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반을 60만 세 시투쟁은 삽시의 전국 각지로 번져갔고 시군중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 군경들과 맞서 구람없이 싸웠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조선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 기계를 다시금 힘있게 가시했으며 포악한 일제 침략적 번성과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식민지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기리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의 항거에 나섰던 우리 민족의 경로에 찬 함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식민지 통치 재행은 세월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흘렀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00년 숙적 일본이 과거 제약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두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조직부장 리본조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당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 길림성당위원회 서기 손종재,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국장 반딥강,
상해시당위원회 조직부장 리희, 강서송당위원회 조직부장 석태봉, 당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양연이 그 밖의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동지와 부부장 김성남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와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여성 근로자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여성이 리원조 동지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후과로 방사능 오염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현에 무더기 비가 내렸는데 이것이 방사성 위험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예,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의 도쿄 전력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건물과 수직경에 고여있는 방사성 오염물의 높이가 비가 와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한 물이 새어나온 데다가 빗물까지 섞여서 1호 원자로 지하수의 높이는 5월 29일 하루 동안에도 20cm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도쿄 전력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호 원자로, 3호 원자로 건물과 지하를 비롯한 여러 곳에 고여있는 방사성 오염물량이 총 10만 5천 벡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경우에는 오염지대가 더욱 확대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기상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쿄 전력 회사 측은 방사성 물질이 빗물에 섞여 바닷물과 토양을 심히 오염시킬 수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지대 오염 실태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발전소 사고 후과를 완전히 가시지 못한 조건에서 지금 각지 환경방사능 감시소들에서는 환경방사능을 계속 예리하게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